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 저지를 위한 여러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때 무공해차 선언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석탄 퇴출 등 거대 담론에 비해 주된 이슈는 아니었는데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관심을 가질 법하겠죠. 오늘은 무공해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사국 총회 26차였고요. 다양한 협약이 체결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이 기후변화의 무서움을 갖다가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후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제가 눈이 내리지 않는 북극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구 동토지대인 북극에서조차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구과열로 인해서 앞으로 약 40년 후인 2060년쯤에 가면은 북극의 눈보다 오히려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전 연구에서는 2090년대나 가야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는데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좀 심각해지면서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죠.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구과학 관측센터의 미첼 맥크리스털 박사 연구팀은 올해 11월 30일에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기후 예측을 위해 사용했던 전지구 대기 모형 모델의 최신 버전을 이용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강수량 변화는 더 늘어나면서 빨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에 의하면 세기 말에 가면 2000년에 비해서 4.2배 이상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2060년 정도에 가면 눈보다는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빙하가 더 빨리 녹고 영구 동토층이 더 빨리 녹으면서 지구 가열화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이 이렇게 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엄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한 정책들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이 또 이번에 논의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주된 이슈가 석탄 화력 안 쓰겠다. 중단이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죠. 조금. 그렇죠, 조금. 예, 그다음에 메탄 협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이슈였는데 많은 나라들이 내연 기관 자동차의 퇴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무공해차 전환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탄소 중립에 가장 앞서 있는 유럽의 영국, 벨기에와 함께 캐나다가 참여를 했고요. 최근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인도와 함께 모로코,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 또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 한 30여 개국의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들은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새로운 너멀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의 전환 목표도 발표를 했는데요.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디젤 트럭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선언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전 세계 100여 개의 도시도 동참을 했는데요. 약속에 가입한 국가 규모로는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19% 정도가 되고 있고 인구로는 20억 명이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번 아니어도 무공해차 전환은 자동차 업계 이전 트렌드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가장 빨리 내연기관의 퇴출을 갖다가 공약한 곳이 유럽연합이었죠. 예. 이들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를 했거든요.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변화는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신흥 자동차 시장과 개도국의 수송 부분 탈탄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이 되었는데요. 세계은행은 향후 10년간 약 2,400억 원 규모의 신탁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무공해차 전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주도로 만들어진 무공해차 전환위원회는 미국도 공동대표로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죠. 예, 우리나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5위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현대자동차. 예. 일단 이미 2030년까지 제네시스,
이쪽 모든 라인업을 무공해차로 만들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30%를 무공해차로 만들고 유럽 연합의 규제에 따라 2035년부터 유럽 시장에는 무공해차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40년까지 무공해차 판매 비중 80%를 달성을 하고 204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이번 당사국 총회의 글로벌 무공해 전환 선언에는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의는 맞는데 이행 시기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무공해차의 로드맵에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유럽은 2035년 내연기관 금지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목표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이 2050년조차도 내연기관 퇴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는 국제시장에 생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 또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탄소 중립을 위한 무공해차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